안녕하세요, 고독한왕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배터리 용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행거리가 100km 이상 가능한 전동 킥보드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전동 킥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킥보드를 타보는 순간 저는 여행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요즘에 너무 오락가락해서 촬영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비가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항상 영상을 편집하다가 요즘에 뭐 편집할 게 없으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크루스 RS고요 아이카봇에서 출시가 되었죠. 아이카봇은 지난해 쿠르스라는 10인치 듀얼모터 가성비 듀얼모터 킥보드를 출시를 하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은 회사죠.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 뭐 정말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 아이카봇이 이제 11인치 기암급을 준비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출시되기 전부터 좀 이슈가 됐던 게 이 도립식 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심. 전동 킥보드에는 기본적으로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을 사용했었어요. 그야말로 뭐 서스펜션이 그 충격 흡수보다는 좀 흉내내기죠. 반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충격이 올라오면은 그 반동을 다시 또 탑승자에게 돌려주기도 하는 서스펜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발전된 것이 유압식 서스펜션. 충격을 받아서 튕겨내긴 하는데 튕겨낼 때 기름의 힘으로 서스펜션이 천천히 회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서스펜션이죠. 그런데 요 유압식 서스펜션도 종류가 있어요. 바로 정립식 서스펜션과 도립식 서스펜션이 있는데, 정립식은 일반적인 형태의 서스펜션이에요. 일단 서스펜션이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겉으로 감싸는 부분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우터 튜브와 이너 튜브라고 얘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우터 튜브가 보통은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너 튜브는 위쪽에 있는 게, 요런 게 그냥 일반적인 정립식 서스펜션입니다. 근데 도립식 서스펜션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얇은 쪽 이너 튜브가, 얇은 이너 튜브가 아래쪽에 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반응이 좀 더 기민해요. 오토바이에서도 이 도립식 서스펜션은 상당히 고급 서스펜션 축에 속하는 파츠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이런 서스펜션 부분에서는 진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R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기체는 전동 킥보드 사용자 모임 카페 반역자님이 대여를 해주신 제품이고요. 전자 브레이크 사용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유압식 브레이크만 세팅이 돼 있는데, 제가 전자 브레이크를 세팅을 해보니까 이게 센서선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브레이크가 걸리지가 않고 후미등이 안 들어오고 뭐 요런 사소한 문제가 조금 있는 킥보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자 브레이크는 조금 배제를 하고 시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외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무래도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핸들봉입니다. 이 때문에 우람하고 튼튼한 형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인 핸들봉 부러짐에 대한 우려를 없애면서 기능적으로는 도립식 서스펜션이라는 어마어마한 파츠를 적용했습니다. 도립식 서스펜션은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고급 서스펜션으로서 노면의 진동을 상당히 기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서스펜션입니다. 아우터 튜브가 위쪽으로 가면서 모터 축을 고정하는 부위의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 무게 증가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 전륜 서스펜션은 크루스 RS의 가장 핵심 포인트이며 현재까지 전동 킥보드에서 도립식 서스펜션을 적용한 제품은 크루스 RS가 유일합니다. 전륜 서스펜션보다는 단단하지만 후륜 서스펜션도 유압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에 비해서 강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폴딩이 가능한 와이드 핸들바를 사용하여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좁은 길을 통과할 때는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고속에서도 상당히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발판은 넓고 길이도 적당하며 최대 출력을 버텨낼 수 있는 자세를 잡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전자 브레이크를 탑재하고 있고 전후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모자람 없는 제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루스 RS의 최고 단점은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기체의 사용자도 손잡이 장착을 위해 댐퍼를 달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7kg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 견고한 킥스탠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킥박스, 전조등과 상향등, 크락션의 방향지시 등까지 모두 기본 옵션으로 별도의 튜닝 없이도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이트는 제가 경험해본 순정 라이트 중에서 가장 높은 밝기와 좋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방향지시 등은 그냥 구색 갖추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전동 킥보드의 크기로 주행 중에서 뒤에서 식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빠른 충전을 위해 듀얼 충전구를 탑재하는 건 기본이겠죠. 소프트한 서스펜션, 넓은 핸들바와 발판까지 편안하고 안정된 주행을 위한 방향성이 뚜렷해 보입니다.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아무리 테스트를 열심히 했어도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유저들의 그 기대치도 있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을 또 하자로 받아들이면서 실제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RS도 뭐 몇 가지 리콜 사항이 있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어요. 온도 컷이라고 그러는데, 온도 컷이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온도 컷은 아니고 온도 상승으로 인한 충전 지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행을 하면은 킥보드에 열이 발생하잖아요. 배터리나 뭐 컨트롤러 이런 쪽에. 그러면은 여기에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근데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충전을 하지 못하게 그 센서에서 충전을 컷하는 거예요. 충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행하고 나서 충전기를 꽂아도 온도가 높으면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온도 세팅이 상당히 민감하게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타사
같은 동급의 킥보드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고, 보통 라이딩 모임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충전을 하거든요. 급속 충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서 또 장거리를 달릴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RS만 충전이 안 되는 현상이 있었던 거죠. 본사 측에서는 이거는 뭐 하자가 아니다, 안전을 위한 거다 그러는데,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죠. 왜냐면 옆에 친구는 잘만 충전하는데 나만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위험한 거야? 왜 나만 안 돼? 본사 측에서는 그 센서선을 끊어라, 그럼 작동이 될 거다. 근데 센서선을 끊는 순간 배터리 보증은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배터리 보증도 받고 싶고 이 충전 지연 현상도 없애고 싶어. 그래서 2차적으로 나온 방법이 센서의 위치를 조금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온도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배터리 보증도 유효하고요. 일단 리콜 보면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도립식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앞부분이 무거워요.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데 이게 47kg의 무게이기 때문에 뭐 힘이 세신 분은 뭐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시도도 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뭐 계단을 오르거나 한 단 높여서 해야 될 때는 앞부분을 들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 다시 뒤로 와가지고 뒤를 들어서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게도 무게지만 파지 방법에 따라서 이 엄청난 또 체감 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댐퍼가 달려 있는데 이 댐퍼는 조향을 뻑뻑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불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오게, 네, 조향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뭐 조향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댐퍼를 했다기보다는 이 손잡이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손잡이 때문에, 손잡이 다는 가격이나 댐퍼 다는 가격이나 그게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가 없었으면은 정말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손잡이가 있는 게 낫고, 튜닝을 할 수 있게 다양한 파츠들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뭔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킥보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듀얼트론 썬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탑승자가 피곤해요. 쉽게 말해서 상당히 딱딱한 스포츠카를 탄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듀얼트론 썬더는 그 정도로 주행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한 킥보드고, 이거는 그런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마치 SUV 차량을 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앞에서 도립식 서스펜션이 대부분의 충격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프론트 서스펜션은 잔진동을 굉장히 잘 흡수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조금 무른 면이 있어가지고 큰 진동에는 약간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잔진동이 없기 때문에 주행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적고요. 살짝 굴곡진 곳이나 뭐 방지턱 이런 쪽에서 그냥 큰 신경 안 쓰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D암급 킥보드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건들면은 초보자들이 탑승하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초보자가 좀 다루기 쉬운 킥보드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D암급으로 입문을 하시려는 분들은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컨트롤하기가 무겁지만 컨트롤하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하네요. 고속에서도 크게 위험하지 않고. 근데 이게 서스펜션이 약간 앞 서스펜션은 약간 물렁한 편이다 보니까 고속 주행하다가 큰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밟고 넘어가면은 서스가 상계치까지 들어가면서 핸들에 좀 데미지가 쌓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뭐 필수 튜닝이라는 게 다 돼 있어요. 라이트가 굉장히 밝아요.
이게 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정도로 라이트 튜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일반 등하고 상향등까지 다 되기 때문에 상향등까지 키면은 정말 밝아요. 마찬가지로 순정으로 빵빵히 전자혼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것도 정말 쓸모 있고요. 소리도 충분히 큽니다. 오우, 잘 들렸나? 그리고 좌우 깜빡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그냥 일체감 때문에 달지 않았나 싶어요. 라이트, 빵빵이, 깜빡이, 이거는 스위치에 이렇게 한 세트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일체감이 들어서 뭐 좋기는 한데, 실제로 뒤에서 보면은 서스펜션 쪽에 가려가지고 뭐 잘 보이진 않아요. 이거 턱이 이 아이카봇이라는 회사는 그런 걸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쿠르스 때도 킥박스 같은 것들이 이미 포함이 돼 있었고, 뭐 지금도 킥박스는 물론이고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기본으로 어차피 할 거라면 제공하자,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핸들이 굉장히 넓어요. 핸들이 굉장히 넓은 편이라 뭐 따로 나중에 튜닝할 것들 별도의 연장 없이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속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을 보이고요. 제가 마치 이 킥보드를 SUV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투박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SUV 같은 성향, 그냥 막 거친 노면을 그냥 뭐 난 몰라 신경 안 쓰고 그냥 가 하는 그런 감성의 디자인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일체감이 있어요. 진짜 SUV 같고 거친 남성, 근데 사실상 타면은 또 부드럽거든요. 이게 너무 편안해요. 근데 이 편안하다는 거는 또 출력 면에서는 약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속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기암급 치고 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좀 달려볼까? 뭐 하세요? 제가 최고속 테스트는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영상에 붙일 건데, 이 80km 찍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시내 중에서는 거의 뭐 암만 잘해도 70 초반 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가속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편안한 크루징에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제가 전자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썬더 리뷰 촬영을 할 때 그 아이카봇 송도점에 가서 한번 시승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자브레이크의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듀얼트론 썬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속에서도 전자브레이크가 잘 먹혀요. 그 끌고 나가는 속도에서도 전자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킥보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정 속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전자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는, 지금 제가 그 전자브레이크라는 게 뭐 지금 RS의 경우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지금
계기판에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단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 브레이크의 그 응답 속도나 강도, 그리고 그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승해봤던 RS의 전자 브레이크 감도가 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타봤던 그 RS의 전자 브레이크는 조금 그 응답 속도가 조금 느렸어요. 전자 브레이크를 잡고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자 브레이크가 작동을 했었고, 그리고 강도는 괜찮았지만 저속에서는 전자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폴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흔한 형태의 폴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폴딩이 뭐 피로 누적 파괴에 의해서 주요 부품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믿고 너무 하드한 주행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리가 좀 필요하죠. 육안으로 항상 체크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막 외형이 탱크같이 튼튼하게 생겼다고 해서 안 부서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유압식 브레이크는 제동력이 나쁜 편은 아닌데, 제가 또 그 이지일의 토러스를 타봤잖아요. 그거는 이지일 토러스는 진짜 오토바이 그 유압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 패드 크기를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한 우리가 그냥 킥보드에 사용하는 자전거에 들어가는 유압식 브레이크 패드의 크기에 뭐 거의 한 3배?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제품이라 제동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RS의 유압식 브레이크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좋은 그 브레이크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주 성능이 좋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전자 브레이크랑 같이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암머드 가드 이런 게 재질이 말랑말랑 해가지고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킥보드 타면서 제일 문제가 그 진동에 막 부서지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게 참 깨져 있으니까 고치긴 해야 되겠고 돈 들어가기는 하고, 근데 성능으로는 또 이상이 없어가지고 좀 애매해요. 네,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네, 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초보자들이 그냥 몰라 땡겨 이렇게 탈 수 있는 성향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스로틀 감도는 나쁘지 않아요. 저속 컨트롤도 가능하고, 대신 데드존은 조금 존재합니다. 데드존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만큼 안 가요. 이만큼 이렇게 요만큼이 안 가는 구간이에요. 요만큼이 안 가는 구간. 요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불편해요. 사실 뭐 배터리 용량 크기, 모터 출력 이런 것들을 고성능 뭐 대용량으로 만들기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장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진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편이긴 하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아직은 남아있어요. 이 스로틀도 사실 변경이 된 거예요. 이것도 리콜의 일종이었는데, 스로틀을 당기면은 스로틀 레버가 원상복귀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스로틀 레버가 원상복귀가 안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리콜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카봇의 쿠루스 RS라는 제품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색다른 영역의 킥보드였어요. 주행 피로도가 정말로 적고, 막 엄청나게 쏘고 다니는 스타일의 유저가 아니라면은 느긋하고, 그렇다고 힘이 딸리지도 않고 안정적이고, 또 이런
편안한 킥보드를 만나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카봇의 크로스 RS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흥미로운 시승용 킥보드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